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김영롱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죠. 1월 효과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도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뭔가 바닥이라는 느낌도 그리고 그런 사인도 안 오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계속 걱정거리만 늘어나고 있고 물타기를 하기에도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그냥 마냥 보고만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간밤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변동성을 키우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그만한 이슈나 이벤트만 있더라도 그게 하락 트리거가 돼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금으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긴축 우려감들이 결국 성장주에 대한 성장 부재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크게 다르진 않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서 고스란히 그런 낙폭과 불안감들을 받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장도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잠깐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전략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장 어땠는지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계 1위 소식들이 어쨌거나 많이 들려왔죠.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역시 왔습니다. 물론 4분기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분 약간 아쉬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수확을 거뒀고 그리고 역시 올해에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1위 소식이 있었죠. LG전자입니다. 시장에서 월 부분 1위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매출액 74조 기록하면서 70조 원 넘기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은 3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 뛰어넘는 매출률 기록하고 있고요. LG전자가 제일 윗선에 있다라는 느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1위 뉴스는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수나 종목들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떨어진 거 화면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나 종목들에 대한 하방 압력이 계속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우리 증시도 되게 안타까운 세계 1위 기록이 어제 나왔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죠. 증시 낙폭이 세계 1위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3.5%, 3.7% 빠졌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고는 하나 우리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무엇보다 더 거셌었죠. FOMC 회의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다 보니까 수급 블랙홀까지 함께 끼면서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그 전날 밤에 있었던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기록했었죠.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는 있는 것인가?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게 일단은 FOMC 긴축과 관련된 거죠. 보시는 게 이쪽에 되게 얕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었고요. 이 선이 일주 전, 그리고 이게 하루 전, 그리고 이것이 FOMC 회의 이후에 성명서 공개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금리 인상될 가능성 25bp에서 50bp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확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후에는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약간 줄어드는데 이거는 어떤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적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50bp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비중이 늘어난 거죠.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
증시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또 국내 증시 다음 장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랙홀 이것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날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른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역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전반적으로 이게 지수 하락폭인지 종목 하락폭인지 모를 정도로 지수부터 대형주들 줄줄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혹시 뭔가 찜찜하고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1월에 12%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코스피 아랫꼬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반등의 여지가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또 떨어지려나라는 불안감이 이 차트로 봐도 그리고 뉴욕 증시의 결과로 봐도 좀 안겨지는 모습입니다. 1월 거래일 오늘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어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떨어지다시피 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내에서 빨간불을 켰던 종목이 딱 4개가 있습니다. 기아, LG이노텍, 현대글로비스, KCC. 그런데 KCC는 성격이 약간 다르니까 이걸 떼도록 했을 때 이 세 종목 어떤 자동차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로 우리가 한번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수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25%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금 증액하기로 했고 그리고 EV6처럼 친환경차에 대한 반응들이 유럽권에서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도 라인업별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믹스 개선이 되다 보니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것이다. 기아 측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죠. 역시 이 종목도 저희가 브리핑을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LG이노텍 사상 최대 실적 어제 기록을 했고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증가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여기에다가 올해에는 전장 카메라도 늘어날 테고 차세대 XR 기기에 대한 모듈 수요까지 늘어난다면 어떤 리레이팅에 대한 요소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LG이노텍 역시 카메라 모듈의 수요 증가와 함께 주가도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일맥상통하죠. 차가 잘 팔리고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에서 계속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혹시 이것을 차로 실어야 되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인상하기로 했고 스마트 물류로 인해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현대글로비스 하면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리포트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지배구조인데 최대 주주가 정의선 회장이라는 것도 현대글로비스 볼 때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내수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해외 공장의 내수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또 물류 쪽에서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선방을 해줬던 세 개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상황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좀 비중을 늘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여전히 2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발 패시브 자금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될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그 포인트들 우리가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월도 한 거래일 남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 쏠린 것도 쏠린 거고 네. FMC발 긴축 우려도 우려고 원래 연휴 직전에 좀 털고자 하는 네. 그리고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지면 그 오버나잇 하기가 더 싫어지니까 네. 당연히 좀 팔고자 정리하고자 하는 느낌도 있을 텐데 또 정리하기에는 지금 손실률이 너무 커서 그러기도 그쵸. 힘들고 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진퇴양난 아닌가 예.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을 팔자의 손실이 너무 크고 분명히 반등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한 2주 정도 반등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네. 뭐 물론 뭐 약간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당일에 그쳤고 한 10거래 뭐 8거래 찾아보신다면 거의 뭐 계속 하락세. 근데 하락이 뭐 반등은 뭐 1%도 안 되고 하락은 뭐 2, 3%씩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 하실 거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지겹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FOMC 그 성명서만 본다면 별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상당히 시장을 그동안에 나왔었던 얘기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현금화하기 쉬운 종목군들을 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하루만 거의 뭐 500만 주가요? 500만 주 전후에 물량을 쏟아냈고, 뭐 물론 이제 그거에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다른 기업들, 특히 IT 관련된 섹터도 대거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억압을 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일단 계속해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와서는 뭐 더 무리하게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저께 좀 보신다라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올 때 또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근데 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IT 섹터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의 전 세계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또 LG전자는 가전, 특히 프리미엄 시장의 가전 관련해서도 뭐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 두 개 기업은 뭐 약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다만 이제 그동안 현금을 갖고 계시느냐 아니면 뭐 주식만 있으시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미 손실은 큰 상황에서 아마 추가 매수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걱정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지나갈까 고민이 커지는 건데, 어쨌거나 좀 IT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니까 12달 가운데서 이제 한 달 지난 거잖아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선방을 해줬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물론 다 뭐 자동차로만 엮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아, LG 이노텍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들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걸 좀 의미 있게 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부터 좀 해주세요. 뭐 엄밀히 따지면 어제 하루만 가지고는 의미를 찾기는 힘든데 그래도 그 최근에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현대차는 지난 그 작년 저점을 이탈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딱 기아는 작년 저점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고점대에서 조정은 나왔지만 뭐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이 정도 조정은 뭐 조정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좀 동반되는 기업들은 조금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좀 좋은 내용들을 좀 찾아간다라면 좀 주가 자체도 하락도 덜 하고 또 반등할 때도 더 나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저밸류 관련해서의 어떤 기업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저밸류냐 고밸류냐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작년에 1조 2천억이 넘는, 특히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야지 네. 영업이익 1조 원이 넘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당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밸류로 좀 구분이 되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치, 기아는 뭐 전통적으로 좋은 회사였고, 뭐 작년에 최대 매출, 또 글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가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LG이노텍을 꼭 자동차로 묶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자동차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도 크기 때문에 네. 애플 자율주행, 그리고 LG 그룹이 어쨌든 이제 전장 그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쇼티지도 뭐 이번엔 믿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가 이제 한 3분기부터는 정상화 될 것이다. 네. 이게 그 작년부터 계속 한 1분기씩 1분기씩 좀 미뤄왔던 것이라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꼭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최근에 생산 조업일 수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라면 그래도 좀 강한 섹터는 좀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라면 그쪽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꼭 그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낙폭과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자율주행, 뭐 미래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본다라면, 뭐 이들 기업들, 솔직히 뭐 지금 어떤 기업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들 조금 더 그런 모습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중간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LG이노텍 차트 좀 길게 보시면 야 이게 어떻게 저밸류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다 이거 밸류에이션 매력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때문에 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볼 텐데,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을 세 개를 다 넣기는 무리이고, 네. 이 세 종목이 어쨌거나 완성차, 전장 부품, 그리고 물류 쪽으로 좀 나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디가 그래도 반등을 한다면 가장 좀 탄력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반등을 준다라면 저는 LG이노텍이 네. 전장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못 갔었어요. 네.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이제 연말에 한꺼번에 확 반영이 돼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 XR 기기에 대해서는 LG이노텍 올해 계속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릴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입니다. 패닉셀에 흔들리는 시장, 낙폭 과대주 주목. 지금은 다 낙폭 과대주라는 네.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좀 어디가 포착이 됩니까? 그렇죠. 뭐 지금 솔직히 1번, 2번, 3번 주제가 다 똑같다고 네, 느끼실 수도 맞습니다.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뭐 솔직히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뭘 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또 하나마나한 소리처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지금은 일단은 주식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네. 패닉셀을 하실 자리는 아니다. 손실이 크시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매도를 하셔야 되지. 지금 만약에 자칫 잘못 선택을 하셨다가 오히려 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손실이 더 확대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해서 뭐 2,000포인트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뭐 하락과 상승 50대 50이다 네. 하더라도 하락폭보다는 남아있는 업사이드가 더 큰 건 사실이니까. 업사이드가 더 크다 생각하고 있고, 설마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현재 자리는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무위험 수익 그 구간에 들어가는 지금 그 구간이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뭐 이것이 예전에 팬데믹이라든지 또 과거의 금리 인상의 시기보다 훨씬 더 큰 조정이 나왔다는 걸 본다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긴축 우려감들 때문에 어저께 1,200원을 완전히 환율이 네. 1,200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고,
채권 금리라든지 뭐 그 주식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트리플 약세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은 거의 일시적으로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약간의 그러니까 그 다만 이제 반등 자체가 V자 반등의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 반등은 주되 과거와 같은 V자 반등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하락이 한 10% 이상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소 뭐 60, 70% 이상의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3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월 달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좀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데 이 지지부진한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슈가 있었고 지금 이 이슈는 어제 하루로 끝날 건 아니라 생각하고 네. 있어요. 최소 그 2월 옵션 만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지 특례 편입되고 뭐고 이런 것들도 네. 소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슈들 거기다가 다음 주 이제 월, 화, 수 연휴라는 부분들 그 사이에 어제도 미국 증시 상승했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다시 1%대예요. 네. 요즘 뭐 나스닥도 뭐 고점 대비 저점이 뭐 4%, 5%씩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루에도 막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뭐 상승하다가 급락하고 급락하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거기서도 약간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뭐 엄청나게 연휴 지나고 나서 뭐 13,000대 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이고 네.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과매도 국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2차 전지 대표적인 그 과매도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모든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삼성바이오 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우리 실적이 좋게 나오고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뭐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하게 하락한 종목군들 충분히 저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들 뭐 그리고 IT 기업들 조금 더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낙폭과대가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참에 이쪽으로 종목 교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조금 이제 안 좋은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많이 하락한 기업이 하락했다라면 그냥 같이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조금 중소형 기업인데 혹은 무슨 테마주에 엮였는데 이번 시작에 하락이 나올 때 같이 하락한 기업은 오히려 그런 기업이 올라갈 때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쌀 때 포트폴리오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겠고 장기적으로 2차 전지나 바이오, IT, 조선 쪽으로는 여전히 좀 사 모을 수 있는 낙폭 과대주들이다라고 판단을 해줬으니까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